개천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각종 예식과 행사를 체험하며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기 4349년 이 땅에 나라를 세운 당군 원검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만이산 참성단에서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예식이 정성스레 올려집니다. 7명의 선녀는 음악에 맞춰 고운춤 사위로 개천절을 기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고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하늘이 열린 날을 반겼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조카들하고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땠어, 오늘? 너무 재밌어요. 흥겨운 풍물놀이와 보적대의 행진이 이어진 가운데 오신각의종은 대한민국의 생일을 힘차게 알렸습니다. 윷놀이와 활쏘기 등 다양한 전통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제례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처음에 입을 때 더운 것 같은데 제사 지낼 때 입는 거라고 보니까 정말 의미 있고 편한 것 같아요. 다양한 개천절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뜻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휴일을 즐겼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선진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특히 정부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북한의 핵도발 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사회 각계 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경축사에서 지금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선진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상조업권을 중국의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소식 수차례 전했는데요. KBS가 그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폭력 조직들이 북한 군부와 손잡고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서해 조업권의 유통 과정을 취재하던 중 중국 산둥반도 스다오항에서 한 중국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현지 수산업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가는 북한 해역 조업권은 흑사회로 불리는 중국 폭력 조직들을 통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북한에 인접한 단둥시 둥강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东港不是一个人，是好几个人，有姓宋的，还有外号小六子什么。但是你说没有给钱去，然后拿钱100万、20万。 조폭에게 돈을 주고 서해 조업권을 보장받는 겁니다. 那主要是现金交易还是汇款？就是汇款。说我东北太远回去。告诉一下船号码，主要这样，他们告诉你们什么时间到什么时间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폭력 조직과 서해 조업권을 거래하는 북한 측 상대가 군부라는 겁니다. 都是军队管理，这个出来抓鱼都是军队出来抓船。 현지에서 만난 또 다른 중국 동포 사업가 증언은 더 구체적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어. 권씨, 별로 다녀오시더라. 외환거래함이라고. 중국 폭력 조직과 북한 군부의 조업권 헐값 거래 속에 중국 어선들은 오늘도 서해 NLL 인근 바다에서 싹쓸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혁입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수해를 입었다는 북한의 함경도 지역은 당장 이번 달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데요. 극심한 식량난까지 겹쳐져 가장 혹독한 겨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군시설이나 도로 등의 복구에만 힘을 쏟고 농경지 피해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경지가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변은 물론이고 옥수수도 모두 물에 잠기거나 쓸려갔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쓰러진 벼들에서 곡식 나다를 골라보려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주민들이 애써 가꾼 자기 집 떼기밭도 망가졌습니다. Food security situation under normal times is pretty precarious. This could really have a detrimental impact and it could possibly be a secondary disaster in the months ahead.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모두 2만 7천여 헥타르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무너진 군초소와 막사, 끊긴 도로와 다리 복구에만 힘을 쏟고 있어 농경지는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산간지에서 유실된 토사가 아마 덮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산림 황폐화가 많이 진전돼 있기 때문에 한번 토사가 덮이면은 농지가 우선 황폐해지겠죠. 내년 농사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종자 농장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 식량 사정이 더 문제입니다. 도발에 따른 제재로 식량 부족분이 100만 톤이 넘지만 주민들 굶주림보다는 정권 유지가 최우선인 김정은 아래서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춥고 배고픈 겨울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엿새째입니다. 청탁이나 접대 문화는 일단 겉으로 많이 줄었는데 꺼림칙한 일은 안 하고 보자는 분위기 속에 역풍을 맞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피감기관의 의원 식사 대접이 사라지고 따로 밥값을 계산합니다. 지역구의 난감한 민원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의식적으로 저희도 거부할 명분이 생겨가지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그 민원을 가져오지 않는 자기 조절 효과가 있어요. 대학병원들은 순서 새치기 같은 청탁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업무적으로도 좀 더 편하죠. 빅5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많이 좀 줄었다.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고급 음식점과 골프장은 부쩍 한산해졌고 경조사용 꽃 수요는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아예 농가에서 아예 심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작하는 사람이나 배송하는 기사님이나 우리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막막해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도 사교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3만 원 이하 식사 등은 허용되지만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나랑 친구들 간에도 많아요.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김영란법 시행으로 산업계의 매출 손실이 연간 1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소비 절벽을 우려하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 허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지되는 행동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교 의뢰 또는 직무 관련성 이런 의미가 불명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크게 혼란을 겪고 있고 법 시행 엿새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엔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만 1000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정립되기 전에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 공군 주도로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다국적 공군 훈련 레드 플래그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미 공군은 북핵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북한의 지휘부와 핵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숨가쁜 침투 비행 끝에 방공망을 뚫고 북한의 핵심 시설로 설정한 목표물에 폭탄을 퍼붓습니다. 미 공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가 미 알래스카에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한 만큼 한미 공군은 이번에 선제 타격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기도가 사전에 감지되면 북핵 시설과 김정은 집무실 등을 먼저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한미 공군은 적의 항공기를 원거리에서 제압하는 방어 제공 작전과 적과 대치 중인 아군을 화력 지원하는 훈련도 진행합니다. 지난 1일 출격한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6대는 공중 급유를 받으며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해 알래스카에 도착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은 오늘부터 알래스카에서 시차 적응과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연합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50여 대의 미 공군 전투기와 나토 조기 경보기 2대 등이 훈련에 참여한 가운데 우리 공군 수송기가 사상 처음으로 미 보병의 침투 훈련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